지인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주의보. 오늘의 SBS 라이프입니다. 누나 뭐해? 바빠? 부탁이 있어서 톡했어. 급히 송금할 게 있는데 누나가 대신 해주면 안 될까? 진짜 급한 거라 그래. 90만 원만 좀 부탁해. 직장인 김모 씨가 최근 받은 카톡 메시지입니다. 사촌 동생이 가족과 관련된 급한 일이라며 재촉하는 통에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피싱 사기였습니다. 카톡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아서 전혀 피싱이라고 의심을 못했었어요.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낚아 사기를 치는 피싱은 예전엔 주로 금융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했지만 최근 들어 친척이나 직장 동료 등 지인을 가장하는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피해 구제 신청 사례는 올해 4월 중순까지만 해도 1,500건에 피해액이 33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범들은 어떻게 카톡 친구를 사칭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사기범들은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와 주소록 등을 해킹하거나 이미 노출된 주요 사이트 가입자 개인 정보를 사서 카톡 등 메신저 친구들에게 지인 행세를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포털부터 각종 상거래 사이트, SNS에 이르기까지 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쓰기 때문에 한 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그 사람의 SNS 메신저를 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톡 친구의 얼굴과 이름이 그대로 뜨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때 사기범들은 급히 돈을 붙일 일이 있는데 보안카드를 집에 두고 나왔다거나 일일 이체 한도에 걸렸다, 공인인증서 오해 오류가 났다는 등 실생활에서 있을 법한 핑계를 대는데 금액도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ATM에서 인출하려면 30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나 형제가 아니라 사촌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부모 자식이나 형제 간에는 평소 카톡 말투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지만 사촌끼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한편으론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인으로부터 카톡이나 기타 메신저로 돈을 붙여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걸어서 본인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털이나 대형 SNS 한 군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면 다른 사이트나 SNS까지 줄줄이 뚫릴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다르게 관리하거나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그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고 해당 부서를 연결해달라고 해서 그런 직원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 통화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SBS 라이프. 저는 아나운서 주시은입니다.